둘, 셋.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313의 한지훈 매니저. 조은성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불인이를 위한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김인선 매니저님이 지산, 청약에 홈에 없는 방법, 청약 홈에 있는 청약 물건을 했다면 이제 좀 실전으로 네. 우리가 갭 투자, 네.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게 될 텐데 사실 그 갭 투자 직접 경험은 아니시지만 그 지금 원래 그 전에 사시던 집을 파시면서 네. 그런 컨설팅 업체 같은 데도 있었고 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네. 그런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초청하게 되었고요. 네. 저는 갭 투자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빌라를 봤을 때 전세가 2억이에요. 네.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2억 2천을 대출을 받고 내 돈으로 집주인을 주고 그다음 전세를 안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네. 불인 시절에. 네. 이런 거 좀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뭐 주변 지인들한테 뭐 조금 소개를 듣고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일단 아파트는 아닙니다. 빌라 지역에 작년에 한동안 조금 이제 인천 쪽 또는 이제 서울 쪽에서도 조금 낙후된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컨설팅 업체들이 그 작업을 했고 어떻게 하냐? 기존 예를 들어서 기존 지금 매매가가 2억입니다. 근데 전세가 1억 6천을 지금 만약에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감정가를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감정가를 다시 받습니다. 그 빌라에 대한 감정가. 네, 감정가를. 그래서 감정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2억까지 끌어올립니다. 1억 6천짜리를 더 2억에서 2억 5억까지. 갭 차이를 줄이는 건가요? 그렇죠. 해서 요걸 먼저 전세를 맞춰놓고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전세금을 깔고 그렇죠. 전세를 감정가를 높여서 전세 금액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매매를 받으신 분은 자기 돈을 결국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대로 매매를 받아가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명의를 주는 대신 등가 교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건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내가 세금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불인 시절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갭 투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랑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많이들 하시고 재개발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갭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근데 제가 좀 경험을 해봤을 때 이런 이제 인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이 약간 좀 묻지마 투자를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안 와보시고 그 컨설팅 업체들이 짜맞춰주는 플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듣고. 네. 근데 물론 그분들도 자기 판단하에 이 지역은 향후에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이런 갭 투자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아주 저평가된 인천 지역이 서울 경기권 항상 저평가돼 있어요. 네, 저평가돼 있기 많이 때문에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인천이지만 너무 저평가돼 있다.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실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전에도 좀 이게 얘기했던 게 동탄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저평가돼 있어서 가격이 2배씩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상승 국면에서 갭 투자를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인이 분들이 좀 조심을 하고자 좀 알아볼게. 이 갭 투자라는 게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고 갭이 전세가 4억이야. 갭이 4억인데 이게 가격이 10억이 되면 땡큐지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투자를 하셨던 그 매매를 하신 분들보다 그 중간에 전세를 들어가셨던 분이 솔직히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고요. 요거는 그나마 저희가 이제 제도화가 조금 잘 되어 있어서 안심전세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을 잡으시는 게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조금은 그래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전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자기 여유 자금이 있고 뭐 어느 정도 뭐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저는 그분은 이제 다주택자가 이미 경험이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불인이 분들은 지금 1주택이라도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전세를 살더라도 갭을 좀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아파트 가격은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민층을 좀 타겟을 잡고 얘기를 하자면 네. 아파트들은 뭐 서울 경기권도 이미 너무너무 거의 뭐 10억 네. 대이기 때문에 네. 갭 투자 물량도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힘들 것 같고 그나마 그렇게 구주택 또는 이제 빌라를 찾으셔야 되는데 맞아요. 서울 쪽을 보신다면 아직도 서울에 잘 찾아보시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주택인데 갭을 들어가서 재건축을 보고 1주택이 됐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집을 내 집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돈 버는 거 그게 더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세 차익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사시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저번에 이제 청약이 있고 그러니까 신규 분양 물건들 신축이 항상 좋죠. 그러게 너무 비싸다 보니 지금 갭을 알아보게 된 건데 그럼 불인이 분들한테는 갭 투자를 더 추천해 드리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아닙니다.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청약입니다. 그죠, 제가 청약이죠. 봐서는 무조건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은 청약이 1순위입니다. 청약이 1순위고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조금 이제 수입이 좀 안정적이시라면 좀 많은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나는 그 돈 가지고 아파트를 내가 매입을 하든 또 다른 갭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청약이 1순위긴 하지만 그런 이제 구주택 재개발을 노리신다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곳을 찾으셔서 한번 그런 갭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즘 좀 유행하는 게 구주택을 매입을 하셔서 이거를 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상가. 상가 주택. 이것까진 불인이 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긴 할 텐데 그런 방법들도 지금 조금 서울권에서는 유행처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또 접수를 했죠.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불인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실거주를 먼저 찾으셔라. 그렇죠. 내 집 마련이 먼저니까 내 집 마련을 먼저 한 뒤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갭 투자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말했던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셔라.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은 단기간에 얼마가 됐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뭐 빌라나 구주택 같은 이런 갭 투자들은 조금 오래 눌러앉아 계셔야 돼요. 좀 장기간을 보시고 그 대신 나중 향후 오래 묵힌 만큼 시세 차익은 더 많이 크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불인이 입장을 지금 대변해 보자면 내 집 마련은 해야겠고 청약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세는 살고 있는데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의를 던지면서 1주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없으니 갭밖에 안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하자니 아파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갭이 너무 크고 빌라를 하자니 좀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묵히자니 묵히자니 그 전에 청약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선택을 하셔야죠. 결국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판단하에 한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다주택 가셔도 세금 낼 건 내더라도 나는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불인이 또는 이제 일반 서민층을 뭐 대변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드리고자 저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어찌됐든 고객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드리고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갑자기 지금 브랜드 생각나는데 지금 아파트가 어찌 보면 박앤세일 기간이에요.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뭐 4억짜리가 8억이 돼서 지금 뭐 6, 7억 정도까지도 내놔요. 이 사이 안에 갭의 금액이 한 있다. 내가 2, 3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럼 집을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살 집이라고 살 네, 집이라고 실거주집. 실거주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또 준신축이라든지 네. 또 신축 지어진 것도 가격이 이제 호가들도 내려가고 좀 많이 내려갔는데 이걸 비싸다고 평가하는 순간 못 사는 거지만 싸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에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오케이. 지금 조정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잘 확인하시고 그 중에 금리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다주택자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잡으시면 꽤 괜찮은 시세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어중간한 아파트 기획 뭐 10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는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신축으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저평가된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냥 공사를 하시고 재개발이나 뭐 그런 향후에 조금 그런 걸 노리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불인이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전문가 분들이 아닌 이상은 실거주가 사실 가장 목적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주 근접, 직장과 가깝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지금 학교 다니는 곳과 가깝거나 주변에 찾아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신축은 너무 갭이 크면 뭐 이런 준신축도 있고 좀 구축이도 어차피 내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갭으로 들어가는 거. 갭으로 일단 사놓고 돈 벌어서 이제 전세금이 나가면 내가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그대로 갭을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오르면 팔면 되네요. 근데 떨어지면 그냥 또 들고 가고. 그렇게 월세를 또 좀 더 사시다가.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내 집이 없는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시세 차이가 좀 보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불인이 분들한테 저희 둘 다 지금 전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무주택이잖아요. 집이 있다가 저도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집을 처분을 했죠. 네. 저희도 지금 청약을 계속 넣는데 청약률이 안 돼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네. 뭐 지금 가격 하락이 되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청약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갭으로 좀 사놓을까? 지금은 무주택 포지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은석 매니저님은 지금 어떤 생각? 저는 사실 그 집을 처분하면서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전세를 들어갈까? 아니면 제가 사는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구축이긴 하지만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좀 살다 보면 뭐 이게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뭐 주변 시세 때 아무리 구축이지만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차이가 꽤 컸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따라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제가 시세나 1, 2억은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실거주니까.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그랬는데 이게 대출이 막혀버렸죠. 맞아요. 이게 어려워요. 대출이 막히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선택지에서 사라져 버렸죠. 오케이. 그러면 4편은 대출편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또 이제 마무리하고 4편 조은석 매니저님과 함께 우리 이제 불인이 클래스 다음에는 대출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